200회인데, 200회 이게 뭐야. 콘서트도 못하고 이게 참. 안 해, 씨발, 안 해. 선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럼 우리 10회쯤에 할 때 200회 콘서트 이름 달고 콘서트 한번 합시다, 다시. 하지 말자, 좀 제발. 힘들어. 그래요. 200회인데, 오늘 200회 특집으로, 은평에 출마하신 형제분들 두 분 모시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북부를 오늘은. 네. 굉장히 서울에서 발전이 좀 더딘 곳이죠. 은평. 여기를 중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방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부산에 박재호 유영민 후보 올린 방송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그리고 부산 시당에서 또 전화 와서 한 번 더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못 갑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렸던 황브로더스 역시 두 분 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오늘 황희 후보가 목동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말이 이재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희 후보가 이재 위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고 문자가. 이재 아까 어깨 올라간다. 당선이 돼야 돼. 당선이 무조건 당선이 돼야 돼. 그래서 너 그러다 초사이언이 되겠다, 야. 너무 어깨가 뻥 터져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수 간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여수시 부영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 여기서 더컷 유세단 정청래, 장하나, 김강진, 김빈 또 이렇게 해서 여수 콘서트를 여는데 길에서? 왜 길에서 하냐? 선관위 개새끼들이 하지 말라고 지랄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어디 들어가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밖에서 하는 건 괜찮대? 유세차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차 세워놓고? 네, 차 세워놓고 우리는 올라가고 우리 지지자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부영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 그래서 앉아 계시고. 야, 드디어 이재희가 노상 콘서트를 하는 거야? 콘서트를. 그럴 때 7시인데 제가 좀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20도가 막 넘어가고 있어. 꽃 폈죠? 예, 봄. 나는 좀 이 여수 쪽 백무현 이쪽에서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여수면 여수 밤바다에서 하면 좋잖아. 그렇지. 여수가 추워서. 아직은 안 돼 임마. 그래? 하여튼 여수시 부영아파트 3단지 앞. 예. 그 여수 시민 여러분 여기 가셔서 좀 구경 좀 하시고 박수 좀 쳐주시다가 밤에 여수 밤바다 보러 가셔서 소주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되잖아. 네. 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요. 자, 하여튼 여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평을 동네가 불광 1, 2동, 가련 1, 2동, 구산동, 대조동, 진간동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입니다. 예, 경선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경선을 어렵게 통과하고 정말 어렵게 통과하고 올라오셨어. 예. 그렇죠? 예. 이분이 누구랑 경선을 했냐면 우리 임종석 전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종석? 그 임종석. 대어를 잡았어. 아마 거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임종석이 이길 것이라고. 사실은 경선 결정 나고 이제 당에서 이제 보내잖아요. 네. 그거 딱 받았을 때 정청래 의원이 수용하겠다. 그 발표하던 날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침울하게 이게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더니 다들 갑자기 임종석이 졌어! 이게 화제가 일로 확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변이었는데. 임종석도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많이 했죠. 이재호 잡으러 내가 간다. 이거 선언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이 거물을 잡은 어떻게 원동력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변 파란을 만들었다고 다들 평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를 돕는 분들을 저희는 강팀이라고 하거든요. 강병원 팀, 강한 팀, 그래서 강팀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강팀 한 40명 정도만 이긴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은평에 계신 모든 분들과 언론이나 여의도의 모든 분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만 뽕에 취해가지고 우린 된다, 우린 이길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선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민심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강물이 얼어도 이 두터운 얼음장 밑을 흐르는 민심이 있는데 그 은평의 민심은 낙하산은 안 된다였습니다. 낙하산은 안 된다였습니다. 지금 앞을 준다. 지금 바로 낙하산이 앉아있어. 낙하산 전략공 뭐 하시는 겁니까?
낙하산은 안 된다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은평을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장상, 뭐 천호선 이런 분들이 왔다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미지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임 후보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컸고, 근데 그 상대 후보인 강병원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야. 심지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어. 이 분위기가 너무나 대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하산은 안 된다라는 민심에 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이 슬로건이 탁 붙어버린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서 뽕에 취했다. 한 40명.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은평을 지역구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SBS와 TNS 코리아에서 조사한 26에서 28일 당연히 유선전화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유선전화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무소속 이재호 34.4%, 더민주 강병원 19.7%, 국민의당 고현호 16%, 정의당 김재남 6.3%. 뭐 이재호의 한 지금 할 땐 더블 스코어로 뒤지고 있는데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음 주에 뒤집는다. 이렇게 또 이것도 뽕에 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짝대기 저도 며칠 전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네. 그 임종석 후보와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구나. 다들 그렇게 평을 해주시고 지역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선대위 개소식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시구의원들께서 이제 뒤늦게 붙어주셨지만 막 체크를 해보니까 인원이 한 150에서 200 올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박 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 500명분 준비하십시오. 라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닐까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의 말을 무조건 이 교주의 말처럼 믿게 됐습니다. 또 한번 믿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16.1%였고요. 고현우 후보가 16.8%였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3% 올렸네요. 3.6% 올렸네. 그렇습니다. 올렸습니다. 이 이재호 의원에 대한 민심은 또 민심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좀 이게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에이 이제 그만해야지. 네. 이게 은평의 민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손만 흔들고 다녀도 돼요. 근데 그분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또 나왔어. 야 선거철 되니까 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재호의 대항마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강병훈이 도대체 누구야? 연신내후시장 둘째 아들? 경력도 봤더니 지역에 초중고 다 나왔어.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했대. 또 청와대 나와서 노가다도 또 3년 했대. 건설 노동일도. 저는 분명히 은평의 민심이 강병원에게 몰릴 거라고. 급격히 쏠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살아온 길을 일단 내가 질문할 건데 다 얘기했어. 방송 끝이야? 가세요 이제. 네, 하루에 1%씩 올리면 되죠, 뭐 그죠? 하루에 1%씩 올리면 좀 더 올려야겠어요. 하루에 1.2%씩 올리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이재호 무소속 현 의원보다 뒤지니까 네. 이것은 우리 EJ 청취자분들께서 또 지금 듣자마자 바로 검색 사이트에 올라가서 강병원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등 만들어 줍시다. 실시간 검색어 2등 정도. 참고로 강병원 치면은 무슨 병원 뭐 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강병원 후보라고 좀 쳐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자, 우리 EJ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시죠? 제 이름이 병원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프면 어디 가세요? 그럼 누군가는 꼭 말씀하십니다. 병원 가지 어디가? 어머니, 제 이름이 병원입니다. 근데 보통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 중에서 제일 강하고 센 병원입니다. 강병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저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입니다. 이 은평을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은평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 제 주변의 평범한 분들이 행복할 권리를, 그분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에 나왔고요. 꼭 이런 분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좋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이분은 은평 갑구. 예, 주사표를 던졌습니다. 녹번동, 응암 1, 2, 3동, 역천동, 신사 1, 2동,
강남 신사 아니겠지 여기? 예, 아닙니다. 강북 신사요. 강북 신사. 강남에도 신사동이 2개 있어. 증산동, 수색동. 박주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예. 아, 참. 추억의 동네네요. 응암동. 아, 감자탕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저 박주민 후보는 아마,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 중에 가장 늦게 지역구가 결정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날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날.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예. 아니, 당에서 말이야. 비례를 주든가. 비례도 안 주고, 어디 가란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아웃시킬 줄 알았더만.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 지역 은평갑으로 갔습니다. 이 작가 네가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잖아. 아, 제가 해드렸죠. 거기보다 얘기가 나. 근데 이 지역구는 이제 이미경 의원이 컷오프 된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걱정을 했죠. 이미경 의원이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런데. 머리 아파지지. 다행히도 이미경 의원이 박주민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경 의원이 도와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미경 의원하고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천 발표가 일요일이었고요. 네. 그 전날 토요일 날, 당으로부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어려워요? 공천이. 그래서 영입인사 24명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다가 네. 저는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기대에 부응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카톡방에 썼어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동작 갑으로 나가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거기에 상대 후보가 누구죠? 상대 후보까지는 제가 모르고 정명원 정명원 의원이 의원이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들었거든요. 거기는 또 다른 영입 인사를 이미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병기 후보인가? 김병기 차장님.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병기 차장님께 새벽 1시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드라마다, 얘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차장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당에다 얘기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총선 끝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불러야겠어. 안 돼. 이제는 그것을 말해주마. 아니 뭐 김병관 후보도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거기는 얘기가- 비대위원이 할 말 아니,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기난성.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조율해서 저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김병기 차장님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갈 수는 없다. 라고. 그래서 새벽에 근데 그 단문자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논의는 해보겠다. 라는 짧은 문자가 왔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바로 뉴스 보도가 먼저 뜨더라고요. 박주민은 은평갑, 김병기는 뭐 동작갑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신 거예요? 예, 너는 은평갑이라는 연락을 저는 못 받고 언론에 먼저 흘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놀란 상태에서 이제 이미경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2시간쯤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아주시면서 찾아와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 찾아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침착하고 차분하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트위터나 페북에 제가 자랑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걱정되면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천 받았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 이따위 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분들이 특친들이 너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러면서 뭐 공천 받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뭐 아니면 다른 후보 되더니, 응? 통제하는 거냐? 너 뭐냐?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런 식의 멘션을 많이 주셨는데 걱정되시니까 아마 그러셨겠죠. 근데 정작 저는 한마디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까지도 제가 어떤 말도 못 쓰다가 그냥 제가 이 지역구, 은평갑 지역구를 그래도 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명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올린 게 다였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경 의원님은 다음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뭐 다른 곳에서 얘기했지만 오전 9시에 보좌관들 전부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바로 다음날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박주민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니까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후 1시 반에
시구위원들 전원을 모아가지고 박주민이라는 후보가 오는데 괜찮은 후보다 도와줘라라고 하셨고 저녁 5시 반에 또 상무위원들이라는 핵심 당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박주민 도와줘라라고 얘기하셨고 바로 화요일 날 사무실로 저를 불러가지고 선거 사무실 본인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여기 다 써라. 모든 공간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라고 넘겨주셨죠. 그리고 최근에 저는 잘 몰랐는데 개소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하셨대요. 예. 개소식에 와라.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로 당원들을 직접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박주민 도와라. 박주민 개소식 때 와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님. 사실은 이미경 의원 그 개소식 그 동영상, 축하 동영상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거든. 아, 그래요? 근데 컷오프 됐어. 역시 나의 저주야. 저주 얘기도 하지 마. 너무 막 퍼져 있어. 할 때 그랬는데 이미경 의원이 도와주니까 너무 참 고맙네요. 그리고 어쨌든 손혜원 위원장이 갔다 왔어요, 그 개소식 날.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갔다 오셨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갔다 오셔가지고 야 박주민 되겠던데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개소식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왔다는 거야. 네. 그거 성황리 개소식이 2층이 개소식 장소였는데 다 찼고 그 밖에 복도도 다 찬 다음에 3층이 저희 선거 사무실이었는데 3층 앞쪽부터 해서 다 찼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다 차서 주진우 기자하고 정봉주 전 의원님이 밖에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못 들어오고. 예. 안 가길 잘했네 나는. 예, 그 정도로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올 줄 몰랐고 오실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경 의원님의 보좌진이었다가 지금 저의 선거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짐작을 못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원로 당원분들은 박주민 얘 뭐지 이러다가 어제 그 상황을 보시고 아, 좀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뿌듯해하고 계시네요. 저요? 예, 얼굴에 보입니다. 사실 어제 너무 뿌듯한 바람에 제가 이제 제 후보 연설을 할 때 목을 하나도 안 아끼고 있는 대로 다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이 지금 나가가지고. 사실은 네. 박주민 변호사 저한테 이제 개소식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여기. 가까워. 물론 내가 투표를 못 합니다. 네. 저는 서대문이잖아. 들어가갖고 바로 동네 바로 옆인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편집하느라고 못 갔거든. 근데 왜 가려고 했냐면 성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또 이미경 그 의원을 그동안 지지하셨던 분들이 심적으로 아무리 이미경 의원을 도와주라고 해도 안 움직이거든. 안 움직이시죠. 본인은 움직여도 지지자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굉장히 상황리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약간 걱정이었던 게 문재인 대표님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부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영상도 못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그리고 김홍걸 박사님도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못 오시는 걸로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중앙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거의 마무리 지었었거든요. 후보로서 깝깝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정작 행사 한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쯤에 김홍걸 박사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고 문재인 전 대표님도 영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막판에 그 영상과 그 참석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성공이나 성황이 치러질 것이라고 기대를 못하죠. 예. 우리 방금 카톡 소리 들었죠? 밖에 있는 신 PD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보세요. 박 후보님. 예. 이게 지금 박 후보님의 프로필 사진인데 예. 하나는 예전 거, 하나는 최근에 찍은. 맞습니다. 예. 와 정말 다르네요. 이거 우리 강 후보님 한번 봐봐요. 예, 봤습니다. 한 20년 차이 나요. 지금. 이 작가 그 후보님 비방이야. 아니, 너무 보기 좋아서. 예. 앞으로 이 사진을 뒤늦게 찍은 이 사진을 프로필에서 쓰기 바랍니다. 네, 지금 쓰고 있고요. 쓰고 있습니까? 그제 그전 사진은 너무 우중충해. 예, 제 명함 사진도 다 잘 나온 걸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흑채도 뿌리고 막 분장을 다 하고 명함을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이 명함 속의 사진과 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여성분들은 명함 속 사진에 있는 인물을 데리고 와라. 나는 박주민을 보고 싶다. 난 박주민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명함 돌리고 나서 저녁에 그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저 빼고 안 된다. 홍보물을 전부 다 수정하든지 아니면 외모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 뭐가 더 쉬울까? 시간이 없다. 외모를 바꾸자. 그래서 저를 끌고
백화점을 데려가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백화점에 끌려갔어요. 어느 코너인지 막 끌고 가더라고요. 봤더니 가발 가게. 제가 제 짝꿍한테 평생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바람 피우는 거고요. 네. 하나는 가발은 쓰지 않겠다였습니다. 근데 그날 가발을 썼습니다. 약속 하나 깨졌네요. 정치인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네. 정치인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발 쓰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이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들어오시는데 박종희 후보님 안녕하세요. 우린 또 구면이잖아. 그래서 딱 뵀더니 한 진짜 되게 젊어지셨어요. 근데 그 말부터 먼저 그러니까 나왔어. 지금은 저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오늘하고 어제 명함 나눠드렸더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 사진 속에서 나와 있는 인물보다 더 젊네 이런 얘기가 너무 과하게 갔어 이번엔. 자, 정식으로 인사를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에 은평 갑으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었지만 정말 그 훌륭하신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당원분들 만나가지고 연착륙해서 지금 이제는 힘차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박주민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 또 은평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 은평 가불에 나오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분, 강병원 후보는 71년생이시고요. 예, 원래 70년생인데요. 한 살을 더 줄여. 아니, 자꾸 개기는 일이 있어서 이걸 명확히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민증 까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민증엔 7일. 예, 민증은 네. 7일입니다. 자, 예. 7년생. 우리 박 변호사님은 73년생입니다. 예. 그 제가 보면 봤을 때 그러면 굉장히 젊은 후보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노쇠했어. 일단 당대표부터 나이가 너무 많으시잖아. 그러지 말고.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 이렇게 젊은 분, 저는 젊은 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선진국은 지금 그러고 있어. 40대 총리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거의 밖에서 사실 성공하신 분들 50대, 60대 성공한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 노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지금 40대 초반의 두 분 네.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좀 정치적 바람을 좀 휘어줬으면, 더 개혁의 바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기분이 남다른 게 70년대생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제 후보가 돼서 움직이신다는 게 같은 70년대생으로서 참 그렇지 않아요? 오창석인 80년대생이야. 아 맞다. 아, 야 맞다. 이준석이도 있어. 아 맞다. 아, 근데 같은 70년대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 박사 디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저 강병원 후보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초중고를 다 은평에서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지역구 나가는 후보들한테 자산인 것이죠. 맞습니다. 동문회도 많이 있고 자랑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 프로필에 적을 수 있잖아. 예. 초중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면 박주민 변호사는 못 적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어머님들 한 10분 정도 모인 장소에 가가지고 무조건 인사를 하면서 신도초 대선거 나왔습니다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도 대선 나왔는데? 우리 아들도 신도초 나왔어. 네. 이 말씀이 10분 중에 대여섯 분을 하십니다. 그 동네는 거의 뭐 남자면 대성이 많고 여자는 동명여고가 많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동명선일 예일이 네. 여고인데요. 또 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서원흥과 이 앵봉 여기가 봉산 이쪽이 옛날에 그 장희빈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은기도 센다고 하고 예. 미인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미인 탤런트들도 많이 배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은평구야? 예 맞습니다. 누가 예. 있는데? 고 최진실 씨도 불광동 거기 가련동 나오시고, 예. 살았지. 강수연 씨, 강지현 씨. 조용원 씨. 오, 진짜 뭐. 당대 미인들은 다 있네요. 제 신도 후배 중에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경림 씨. 좀 아닌가요? 저는 참 이쁘던데. 역시 여자는 세작에게 하라. 자, 그러면 어쨌든 동명여고. 은평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모친께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예, 예. 저희 어머니께서 33세 혼자 되셨어요. 아이고. 원래 말띠시니까 살아 계셨으면은 75이실 텐데 돌아가셨구나. 33세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생하시고 뭐 식모살이부터 튀김집 하시다가 고생 끝에 그 연신내 행우식당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그 어머님의 그 눈물로 신도초와 대성중과 대성고를 다녔고요. 제가 일찍 철이 들었나 봐요. 이 홀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는 공부밖에 없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던 겁니다. 그때 딱 한 번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아, 형제. 예, 형이 한 명. 형제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시고 그러면 형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한 그해 94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연세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돌아가셨네. 예, 53세 돌아가셨죠. 아이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뭐, 둘째 아들 서울대학 가는 거 봤네. 에이, 그렇죠. 그래도 효도 아들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아이, 그거야 뭐 좋은 그렇죠. 직장 가는 것도 봐야 되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근데 장가도 못 갔고 아직. 아니 뭐, 이제 또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셔가지고, 당선증 가지고 묘소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 더 큰 효도가 되니까. 예. 이 행운식당이 지금은 거기가 아마 맥도날드 자리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연세 있으신 분이 알아봅니까? 이 식당을? 그 기억하나요?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제 이제 홍보 영상에도 어떤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어머니 돕는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나르고 네. 동네 이제 막걸리 들고 뛰어다녔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뭐 그 집 아들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좀 주변에서 칭찬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또 이주율도 좀 적잖아요. 다 그 토박이들이 엄청 많이 오, 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딴 데 이사를 안 가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토박이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강병원 후보가 계속 이 지역에만 쭉 있다가 서울대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된 거고 학생 운동 좀 하셨습니까? 세게 했죠. 세게 했습니다. 또 운동거리인데 아니. 원래 자기네들이 원래 세게 했다고 얘기 잘 안 하거든. 당시 신문들을 보니까 서울대 총학생회 뭐 드디어 비권 학생의 탄생 막 그렇게나. 비권인데 세게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야, 어떤 게 사실입니까? 21세기 학생연합이 무슨 비권이냐? 에이, 진짜. 씨. 제가 그 8, 9학번인데요. 제가 그 총학생회 투쟁국장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그래서 세게 해야, 투쟁국장은 어쨌든 뭐 좀 세게 해야 시켜줄 거 아닙니까?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변절을 했는지 변절은 아니고요. 이제 세상의 변화에 눈을 떴죠. 이제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운동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새로운 학생운동 개혁 깃발을 들었던 겁니다. 학생회장 할 때가 몇 년도였어요? 94년이었습니다. 그럼 김영삼 정권이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권에 어떤 걸 가지고 세게 학생운동을 하셨지? 그 전에 제가 이제 8, 9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노태우 때였으니까 그거야 뭐 어떨 때요? 이해하죠. 그때는 이제 공안 통치 이런 걸 가지고 했었고요. 또 YS가 등장하고 나서도 초반에만 좀 문민정부 좀 그런 분위기였지 다시 이렇게 좀 옛날 분위기 돌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우루과이 라운드도 있었고 뭐 별거 다 있었잖아. 예, 맞습니다. 연대 사태? 그거는 그 이후고. 96인가 그거? 96년입니다. 95년도에도 집회 같은 거 많았었죠. 많았죠. 네. 5.18. 네. 예, 광주민주항쟁. 공소시효 완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울대 졸업하고 뭐 하셨어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초로 현역으로 또 군대를 갔습니다. 이게 저 아까 이거 보고서 궁금해서 그 이 박사한테 한번 먼저 물어봤거든요. 네. 야, 서울대학교 총학생 최초로 현역 군대 갔다 왔다니까 뭔 소리냐 이게 했더니 그 전에는 다 빵에 갔다는 얘기지.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다 빵에 갔고요. 그 빵에 안 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 안기부 같은데 이제 타격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도 선배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죠. 저는 당당하게 형님 나 군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현역으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제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졸업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졸업하고요. 졸업하고는 서울대 도서관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면서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앞에 있는 주 대우에 있죠. 네. 그 대우에 입사해서 의류부에서 열심히 셔츠 만들어서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그렇습니다. 남들은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독점다본을 뭐 이렇게 좀 뭐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됐습니다. 상사면이셨구만, 상사면. 그렇습니다. 예. 미생의 그 배경이 되는 건물이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김우중 회장이 뭐 그걸로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그런데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는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그 취직시험 준비를 할 때 신계륜 전 의원께서 한번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신계륜 의원이 내가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고사를 했어요. 선배님 저는 저 사회를 더 배우고 생활인으로서 제 삶을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우 다니고 대우를 나와서 벤처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 중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이런 분의 정치와 신념을 지키고 싶더라고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딱 던지고 무조건 여의도 금강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돕고 싶다고. 용케 받아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찾아갔습니다. 사표를 내고 또 잘 나가는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근데 그걸 어떤 뭐 더 큰 게 있었나요? 꿈이 뭐 미리 좀 생각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마음 한켠에 어쨌든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항상 뭔가 좀 세상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항상 제가 좀 약간 도전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관성에 좀 머물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보고서 저런 분을 돕고 싶더라고요. 저분의 정치와 신념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나온 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보를 돕겠다.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쉬웠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대통령하고 그렇게 첫 인연이 됐습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가가지고 그 정책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책팀에서 일했는데 선거 이제 본선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좀 이렇게 제가 수행비서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본 기간에는 1호차를 타면서 저는 그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조수석을 타고 제 뒤에 대통령님 타시고 그 옆에는 여택수 비서가 타고 이러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그 감동과 승리의 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 수행비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얼굴도 들어갑니다. 아, 근데 얼굴 얘기 나온 김에 되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아나운서 누군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 예. 친노네요. 친노죠. 운동권이네. 친노입니다. 친노 운동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커도 시켰어야 되는데. 아, 근데 상대가 친노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운동권이었잖아. 경선 때는. 그리고 경선 끝나고 요번에 맞붙는 분도 확실한 운동권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력사항에 친노가 들어가면 다 이겼다니까. 임종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넣는 거 아니야. 박원순 시장. 그치. 그러니까 친박계가 이번에 친박계가 이상하다.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박원순 시장계가 이번에 거의 다 몰락했거든. 다 떨어졌어요 경선에. 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친노계 다 이겼잖아. 그랬는데 뭘 자꾸 친노를 컷오프 시키려고 말이야. 짜증나게. 그러니까 자르는 거 아니야? 살아남으니까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친노라면 무슨 되게 나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층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소중하고 훌륭하고 그리운 사람이 아닌가. 그 민심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이 박사는 노빠예요. 노사모가 아닌 노빠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맨날 울어요. 강병원 후보는 어쨌든 이 해군식당 둘째 아들로서 진짜 말 그대로 서민 출신 서민 후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주민 후보 한 장의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는데 네. 어른이세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아버지께서는 머리숱이 그러니까 많이 있으시는데 제가 제 머리는 외갓집을 다녔어요. 제 외갓집은 다 추석날이나 설날 명절에 모이면 농담으로 고스톱을 칠 때 상대방 머리에 비치는 패를 보면서 친다고. 할 정도로 다 머리숱이 그리고 없어요. 뜬금없는 소문에 의하면 한 대씩 걸러서 이제 탈모가 진행된다고. 저희 그런 할아버지께서는 뭐 머리숱이 없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어쨌든 후보로 모셔다 놓고 자꾸 첫 번째 뭐 낙하산, 그다음에 외모 비방, 뭐 어쩌자고. 낙하산 내가 말 안 했어. 강병원 후보가 낙하산이라고 부른 거야. 탈모인여 단결하라. 자, 지금 박주민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네. 이제 한 백발의 노인분께서 작은 가방을 색을 어깨에 메고 네. 박주민 명함을 들고 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찍혔어요. 근데 좀 보는 것 자체로 좀 짠합니다. 한번 봐봐요. 굉장히 좀 짠하죠. 예. 근데 이게 명함이
원래는 지금 오늘부터는 뭐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 전에는 네. 직계만 할 수 있는 거죠. 직계, 명함을 줄 수 있는 게. 존속, 비속, 그리고 본인, 배우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눈물 나못 보겠다 야. 어른이 연세가 원래 어떻게 되세요? 77이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아들의 당선을 위해서 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정치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다 제가 원한다면 해라. 하기야 뭐 인권 변호사 한다는 것도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니까. 아니 고시 붙은 놈이 갑자기 인권 그렇지. 변호사 한다니. 아유 우리 집 같았으면 나가 이게 호색의 팔. 그래서 일부러 쫓겨나고. 아버님, 어머님 소원은 제가 사법 연수원 마칠 때 단 하루만이라도 판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 소원 때문에 판사를 네, 잠깐 하셨더라고요. 잠깐 하셨죠. 예,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하루, 이틀, 뭐 1년 판사 검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저는 설득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입당 및 출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흔쾌히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천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속이 상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출마를 못할까 봐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제가 속이 상할까 봐 속이 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나도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공천 안 되더라도 다른 길로 사회 공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지금까지 잘 사회 공헌해 왔는데 공천 안 된다라 하더라도 넌 다른 방향으로 사회 공헌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 사진 요새 후보들이 저마다 하는 게 대부분은 내 딸 이렇게 예뻐요. 네. 그래. 라는 거를 선거운동에 많이 활용하는데 저렇게 백발의 노인이 그 선거운동에 나선 거를 보니까 진짜 정말 감동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게 저는, 조선일보에서 말이야. 누구누구 딸이 더 예쁘냐 이거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 아, 저- 걔들은 요즘 그 심심해서 그래. 시기인가? 아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는 유승민 후보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후보 네. 아드님이 엄청 잘생겼더라고. 영화에 뺨치더라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아니 화제가 되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걸 기사로 쓰면 말이 되냐고. 아니 후보를 정책으로 뽑고 뭐 이렇게 뽑아야지. 하기야 뭐. 나경원도 저는 근데 사실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나오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두 분이 그렇게 뭐 체력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류했는데 못하게 하시면 오히려 병이 걸리실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못하게 하니까 선거 사무실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가시라고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막 신이 나서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당신들께서는 신나서 하시지만 아들이 볼 때는 볼 때 좀 짠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저는 저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 난 못 보겠어, 사진. 그래서 항상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저도 막 돌아다니니까 잘 못 마주치는데 마주치면 제가 사실 아버님한테 그렇게 애정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꼭 껴안아드려요. 그냥 꼭 껴안아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럼 아버님이 저렇게 나가서 이게 명함을 돌리면 동네에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의 민심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고요. 네.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께 잠깐 여쭤보면은 명함 잘 받아주신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돌리는 그 동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또 많아요. 네, 어르신들이 네. 또 많고 그래서 지금 박주민 후보 주소 어디로 돼 있어요? 역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투표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잘 그 기간 같은 건 제가 모르겠는데 공천 나자마자 바로 집을 이사했습니까? 바로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개소식 할 때 보니까 조선일보 카메라가 TV조선 카메라가 왔던데. 예. 왜 TV조선 카메라가 왜 야당 그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에 왔을까? 방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조선일보 저를 좀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성근 대표가 저희 그 도와준다고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친노 감별사 뭐 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하나 나고 그 다음에 이미경 의원님하고 같이 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정론관에서. 그것도 묘한 표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TV조선 카메라가 개소식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죠. 보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걔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친노 감별사가 떴다고 하는데 박주민 변호사 친노예요? 신호 아닙니다. 사실 저는 노 대통령하고 만남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인연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광장에 사람이 모일 것을 걱정해서 서울광장을 차로 벽으로 에워싸잖아요. 서울광장이 그래서 치사한 짓을 하죠. 사람 한 명도 모일 수 없는 공간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아마 시민상주들이 해서 분향소를 차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봉화까지 못 내려가니까 그걸 이명박이 막았어요. 그게 위헌이다라고 제가 헌재 소송을 제기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예, 그 인연이 하나 있고요. 운명이다라는 책도 제가 사실 이번에 공천을 기다리면서 처음 봤어요. 답답한 마음에.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많이 와닿고요. 신기했던 건 아마 20, 30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정치의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는 느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느낌. 그런 걸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예. 뭐 박주민 변호사는 그냥 친국민, 네. 친주민. 진주민입니다. 이름 이쁘게 지었다고 마을 분들이 지역 구민들이 좋아하세요. 네. 쉽게 외울 수 있죠. 네, 쉽게 외울 수 있다. 인지도는 어떨 것 같아요? 인지도는 사실 높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이라는 데가 토박이 정서가 강해졌어요. 몇십 년간 그 지역에서 살고 정으로 끈끈하게 뭉친 지역이라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공천이 됐을 때 이미경 의원님도 그렇고 이미경 의원님의 보좌진들도 그 점을 가장 걱정했어요. 여기 지역에서 아마 너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25일 남겨놓고 와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죠.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이미경 후보 빼고는 강북 쪽이 다 막 작살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18대. 새누리당 관계자가 해줬던 얘기가 이미경은 못 이긴다. 저기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서민들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강한 병원이고 한 분은 주민 그 자체고 정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임팩트가 되게 큰 두 분이신 것 같네요. 갑을 다 이겨야죠. 자, 그런데 상대 후보가 최재홍? 예, 최재홍입니다. 최홍재. 최홍재. 상대 후보 이름 잘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부러 틀린 겁니다. 그랬어요. 뭐 하여튼 이 최모 씨 이분이 지난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이 익을 사람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비교하면 박주민 후보가 굉장히 스타트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살 수밖에 예, 없는. 맞습니다. 근데 뭐 역전해야겠죠. 뭐.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건 아직 없죠. 예, 특별히 저희가 아직 여론조사 못했고 왜냐하면 제가 간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여론조사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인데 예.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뭐 제가 거리에 있고 싶어서 거리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어쩌다 보니까 거리에 있었던 건데 아마 현장에서 자주 보인다라는 의미로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박주민 변호사는 후보가 확정 안 될 때도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후보 되면 이제 초대한다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받아. 박주민 변호사 좀 이제 초대해 달라고. 평상시에 삶을 잘 살았나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 우리랑은 반대지. 우린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걱정되잖아요. 근데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그분들 옆에 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를 좀 챙겨주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챙겨주고픈 마음이 많아도 네. 이건 지역 선거 아니겠어요? 전국 그렇죠. 선거가 아니고 예. 이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뭐 국민의당 후보도 나오고 야권이 지금 분열된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뭐 후보 단일화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강병원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국민의당과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단일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없습니다. 예. 여기 국민의당 후보뿐만이 아니고 노동당 후보도 나와 있고 노동당 후보 나와 계십니다. 정의당도 나왔습니까? 정의당은 안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건 뭐 은평 가을이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호남 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상당히 많죠. 그 호남 분들의 표를 어떻게 얻을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란 거 있어요? 사실 좀 그 부분이 저도 좀 답답한데
두 분 다 호남 출신 아니잖아요. 저는 호남입니다. 아, 호남이세요? 저는 전북 고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원래 제 고향이 전북 고창이고요. 고창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고향입니까? 아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셔서 제가. 네. 그때 어머님은 저와 형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식모살이를 하신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 끝에 이제 단칸방 하나 마련하시니까 저 형제가 이제 올라와서 10살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 다녔어요. 호남 출신이랑 좀 강조하시면 되겠네. 그죠? 조금씩 슬슬 하고 조금씩,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 뭐 제가 입당한 뒤로부터도 계속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애랬던 게 호남 출신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분 지역 다니니까 또 지역 연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심지어는 제가 박씨라 그러니까 박씨 어르신들 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어디 박씨냐고. 밀양이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반남 박씨세요? 무한 박씨라고. 아, 뭐 반남 박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되는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상대 후보가 새누리당이신데 호남이세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돌파를 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의회 권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 갑구는 뭐 그 민주당 쪽이죠. 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구도. 그 구청장도 이 김우영 구청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선에 성공했고요. 민주당으로. 이 의회 권력도 이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구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티나게 도와주면 안 되겠지만 티 안 나게 조금. 아닙니다. 뭐 구청장이야 뭐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예.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은 전적으로 붙어서 박주민 후보, 강병훈 후보 저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금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이미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갑구에 있는 시구 의원들이 다 배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합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걸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미경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쫙 서가지고 이제 출마의 변을 밝혔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강병훈 후보보다는 박주민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경 후보도 계속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이 전통으로 야권이 강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누벼야 될 것 같아요. 네. 운동화 신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을 때. 네. 사실 어제 개소식 하는데 운동화 2켤레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사모님이 운동화 하나 사주셨고, 그다음에 민주당 청년비례 분들이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2개를 목에 걸었거든요. 동시에 연속으로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김원걸 박사가 제가 휘청휘청하니까 몸이 약해 보인다고 하면서 운동화 걸고 이렇게 휘청하는 거 보니까 유니세프 광고 같다고. 하여튼 뭐 받은 운동화 다 다를 각오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날씨도 도와준다면 네. 아마 이제 꽃이 많이 필 겁니다. 네. 그 불광천변에 네. 거기를 이제 다니시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기 제일 좋을 거예요. 밖에서 그냥 살려고요. 완전히 그냥. 지금 거리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죠. 거리에 사는 것도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저를 파는 게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도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옳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빡빡 질러댔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주장을 좀 힘있게 했는데 박주민입니다라는 얘기, 박주민은 좋은 상품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엔 아직까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악수를 한다거나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느낌이 있을 텐데 괜찮은데 혹은 뭐 일단은 젊은 분들 중에는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거나 팟캐스트를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장년층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처음에 누구지? 다 이런 이미경 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아직도 공천은 받으셨나요? 제가 경선을 준비하는지 아시나요? 이미경 의원님하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제가 공천 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그 동네는 이미경의 그림자가 그렇죠. 이미경 세긴 세죠. 의원님이 이미경은 5선에 찍어요. 4선인가? 지역에선 3선, 비례를 2번 비례를 하셨어요. 5선. 네. 네. 그래서 3선이시니까 1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자, 다시 강병원 후보로 가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청와대에 같이 들어간 겁니까? 예, 인수위 거쳐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맡은 보직은 그 청와대 관람 담당 행정관이었습니다. 뭐 관광? 이런 거 관람.
청와대를 구경 오시는 분이 연간 한 30만 명 정도 네. 되세요. 그러니까 뭐 저기 시골의 어르신들도 관광버스로 몇 대씩 초등학교 수학여행 하면은 또 청와대가 꼭 필수 코스입니다. 네. 그 연간 3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청와대 구석구석을 예. 관광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당연히 할 당연히 겁니다. 하겠지. 네. 그런데 중간에 대통령과가 임기를 끝까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청와대를. 끝까지 믿진 않았어요. 예. 왜 나오셨어요? 이제는 끝까지 있기는 좀 그랬고요. 이제는 좀 이제 미리 나가서 새로운 또 제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아니 정치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도와서 대통령 만들었고 청와대까지 갔으면 뭐 국회로 가는 꿈도 있었을 테고 하는데 그럼 대책 없이 그냥 나왔잖아요. 예. 저는 나와서 한 뭐 쉬기도 해서 백수 생활을 또 몇 달을 했고요. 그 몇 달을 하면서 다시 또 생활인으로 왔습니다. 좀 대책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뽕에 취해가지고. 아니 근데 자꾸 자기 뽕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자꾸 뽕 얘기하지 마. 조홍천 후보가 또 움찔움찔 하신다. 그렇게 해서 백수 생활 하다가 예. 막노동 하셨어요? 한 건설 노동일을 한 3년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 출신 엘리트 청와대 행정관까지 한 사람이 막노동이라 위장 취업입니까? 위장 취업은 아니었고요. 네. 그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어쨌든 뭐 6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았고, 저 혼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의 새로운 또 인생의 길을 한번 좀 개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벌고 사업하고 성공한 사업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좀 벤처 이런 것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렇게 일단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 선배님 중에 방수 회사를 하는 형님이 있어서 또 그 형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방수 일을 좀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지으면은 지하층에는 액체 방수를 하거든요. 액체 방수. 네. 건물 옥상에 우레탄 방수. 예.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1년 동안 또 막노동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닌데. 어려워, 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무슨 노가다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방수 일을 했습니다. 배관 뭐. 많잖아. 그러면 결혼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사표 딱 쓸 때 네. 아내분께서 반대하거나 왜 대책도 없이 사표 쓰냐. 일단은 뭐 집사람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가 좀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뭐 연애하고 좀 결혼 얘기 좀 진전시키려고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패에 거듭하다가 제가 36에 장가를 갔거든요. 37이군요. 2006년에 했으니. 여기 뭐 41 먹고도 다 깜짝이야. 둘다 있는데 뭐 늦게 가셨는데. 예, 근데 집사람이 어떻게 판사였어요. 아이고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믿는 구석이 있었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지금 마누라 판사면 일 안 하지. 왜 갑자기 마누라 디스야? 이게 내 인생의 승부처다. 이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 이의제에 출연하셨던 황희 후보. 후보하고 네, 네. 같이 정무수석실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황희 후보가 참 재주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미팅의 스케줄 다 짜줬습니다. 아, 설계도 짭니다. 네, 1차는 어디에서 만나고 어떤 멘트를 던져라. 그 형이 사짝이지. 2차는 어디를 가라. 그걸 다 짜주는 거예요, 황희 형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했더니 먹혔어요? 상당히 먹혔어요. 그래서 호감을 좀 집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야지. 붙어야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40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피해도 크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서 집사람이 그 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랑에 결실을 맺어줘가지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난 이번 생은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아내분을 믿었겠지만 또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표 쓰고 나서 이 막노동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없었습니까? 반대가? 일단은 집사람은 저를 계속 좀 믿어주는 타입이어서요. 뭐 그런 거에서 반대는 없었고요. 또 제가 또 이거 시작하지만 또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년은 생막노동을 했고요. 그 1년은 그 선배 회사에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대표이사로, 공동 대표이사로. 그 다음에 그 1년 뒤에는 저 혼자 하는 글로온 CNT라고 하는 방수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1년 저 혼자였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어쨌든 2년 동안은 제가 영업도 해왔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장도 하고 영업도 하고 직접 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뭐 같은 법조인 식구네. 우리 박 변호사님 아내분도 네,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지금 강병원 후보 갖고 있는데 보면은 재산 현황 예.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아니 배우자가 돈이 더 많네 이랬는데 많을만 하군요. 이번 생엔 그런 것 같다. 나. 아니야. 끝까지 자가자차의 꿈을 버리지 않겠어. 넌 능력이라도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인의 회사를 하다가 내 다시 정치권으로 가야겠다. 예. 이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방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뭐 서울은 당연하고 일산, 수원, 안산, 뭐 심지어는 거제도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2011년 초여름에 거제도에 가가지고 한 5일짜리 옥상 방수 공사를 땄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방수팀 한 4사람 정도를 데리고 가서 여간방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에 한 잔 먹으면서 시름을 날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방수반장이 갑자기 딸내미 전화를 받고 오더니 굉장히 흐뭇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장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알바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취직한 것도 아닌데. 예.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 방수반장님께 하루 일당을 얼마 드렸냐면 13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 건설 일이라는 게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 오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기껏해야 20일 합니다. 그럼 2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서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부인도 같이 벌고 있었어요. 그 대학교 다니는 딸이 둘이었거든요. 얘네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알바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의 머리에 뭔가가 왔습니다. 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분들이 뭔가 정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행복한 삶을 꾸리고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나의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치다. 예.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강병원 후보도 그렇고 박주민 변호사도 뭐 네.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았고 어제 출연하셨던 황창하 항의부도 마찬가지잖아. 이 더불어민주당에 괜찮은 후보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뭐 안철수 대표는 뭐 양당 어쩌고저쩌고 양당이 똑같은 게 아니야. 아까 뭐 황희 후보 사짜라며. 아, 내가 이제 그 얘기 사짜이지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사짜랬어. 아니 근데 진짜 정치가 누구나 청년들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은 진짜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들장 딱 틀고 안 나가려고 하면서 뭐 심심하면 당 깨고 그런 사람들이 배지 지키려고 그게 무슨 연금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계속 정치를 맡겨야 되냐고. 그리고 그런 당은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은평을도 구들장 깍 방구다에 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분이 계셔. 맞습니다. 이재호 의원이라고. 어휴 너 이제 나갈 때 되는데 그렇게 방구다에 끼고 안 나가고 있는데 저 모 방송국의 네. 기자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자, 간부급 기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 작가는 선거 예측할 때 뭐 데이터 뭐 혹은 자기의 감 이런 걸로 예측하지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얼굴을 보고서 예측한대요. 관상이야? 기 같은 거지, 기. 당선될 사람은 기가 따로 있대. 정보살이 그러더라. 딱 보면 에너지가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이 정치부 기자거든요. 정치부 기자만 쭉 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서 정말 확률이 좀 높대. 한 90%는 잘 맞춘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호가 떨어질 거라 그러더라고. 뭔가 기운이 빠졌어. 그 기운이 뒤에 백그라운드 기운이 없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없지 당연히. 여론조사 이렇게 앞서는데 두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얘기했어요. 그분도 강팀이신가요? 팀은 강팀, 강병원 팀, 강한 팀, 강팀. 아니 그분 사실 제가 말하는 방송국은 굉장히 보수적 방송국이에요. 아, 그래요? 그 기자 출신 기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뽕에 취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은평 가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혹시 박주민 후보 대형여고 나왔죠? 대원외고 나왔습니다. 대원외고. 대원외고. 예.
노영래라고 알아요? 이해합니다. 예. 예. 이, 박 변호사 동기랍니다. 동기인데, 노영래 씨. 방금, 우리가 광고를 들은, 먹거나 먹히거나, 이 게임에서 대표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오늘 박주민 후보가 나온다니까, 급하게 광고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넣으려고. 오늘 꼭 오늘 소개해줘요! 이렇게 했어. 자, 하여튼 이게 이 회사의 주 스틱 게임의 대표로 이분이 지금 계시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을 얼마 전에 출시했는데 뭐 계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약간 떨어졌대.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1위를 또 한번 해봐야 된다.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데 박주민 변호사 나온다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게임 대박 나면은 박주민 후보 후원금 아주 빵빵하게 내시겠다고. 좋은데? 야, 배팅을 했어. 아유 또 우리 알찬 방송이잖아. 그 후원 계좌 빵빵 알려드리고.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먹거나 먹히거나. 제목은 되게 하드코어한 제목인데요? 아니, 물고기 키우고 다른 유주 물고기 그러니까 그냥 막 요새 뭐 칼 들고 피 튀기고 피 튀기고 뭐 악 소리 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귀여운 물고기들을 가지고 하는 가벼운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쉽대요. 30초면 배운대요. 요새 게임들이 너무 어려워. 예전에부터 게임 하면은 뭐 한참 배워야 되잖아. 근데 이건 30초면 배운다고 하고요. 왜 게임 시장이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뭐 보니까 게임 관련된 공약들 당별로 해도 뭐 없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또 게임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게임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좀 구글 플레이 뭐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음 카카오 검색하시고 네이버 검색하셔서 트래픽 폭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면 배운다니까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 애플 나오면. 네, 광고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플레이에서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검 1위 한번 분야 1위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 지금 은평 갑구가 이미경 의원이 계속 이긴 데 아니겠습니까? 예. 17대 이겼고 18대 또 이겼고. 네. 근데 표 차이가 커. 표 차이를 굉장히 크게 내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19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겼고 또 은평 전체로 보면요. 역시 야권 강세직이 맞아요.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가 한 10% 앞섰습니다. 박근혜 후보보다. 또 서울시장 선거는 한 20% 앞섰어.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보다. 이렇게 앞서 있는 곳. 그래서 은평갑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박주민 후보가 나름의 개인기만 발휘해주면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역시 떨어지는 인지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알아. 박주민 누군지. 근데 연세 5, 60대 이상 이분들이 과연 이미경을 찍던 분들이 그게 그대로 박주민한테 올 것인가. 이런 걱정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경 의원님이 여전히 출마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거긴 당연히 이민경인 줄 안 돼요. 네. 뭐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공천 받았냐. 이 질문이 바로 나올 정도로 이미경 의원님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지역이라서 그게 걱정되고 또 강병원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토박이 정서.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근데 토박이면 좋은 것이죠. 사실 강병원 후보는 굉장히 좋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꼭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바꿀 수 있구나 이런 확신만 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하는 기법인데 효과 좋은 거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무조건 박근혜 사진만 딱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동네 가서 그거 했단 난리나. 아니, 그러니까는 이미경 의원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존영을? 그치, 존영을. 야, 채널 A가 영정이라 그랬다. 아이코가 영정이라 그랬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저거. 야, 졸라 보내고 싶나 보다. 말도 그랬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또 은평 을른 사실은 이재호 의원이 계속 해드셔가지고. 그렇죠. 참 보면은 이재호 의원이 17대 때도 열린 우리당 송미아 후보를 2% 차이로 이겼는데 이때는 탄핵 열풍이 있었음에도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의 저력이라 할 수 있겠지. 뭐 18대 때는 근데 문국현 후보한테 졌어. 그때 싹 보냈어야 되는데. 어딜 보내? 좀 있어. 그리고 천호선 후보하고 대결에서도 1% 차로, 1.2% 차로 이겼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재호 그만해라 이런 지역 정서가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2등과 표 차이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희망을 조금 갖는 거죠. 이제 무적 제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좀 지겹다 이런 거.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이재호를 제일 싫어해 국회의원 중에. 목소리부터 짜증나. 동네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재호 의원님은 그 목소리가 쇠 목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 새 목소리가 지금은 연세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새 목소리까지 나니까 더 이제 노쇠해 보이시는 겁니다. 거의 뭐 뒷방 늙은이. 그런 효과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 고현호 후보입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몇 번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하기도 해서 이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가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분만 없다면은 저는 충분히 강병원 후보가 지금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 이 고현호 후보 어떻게 이 단일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후보님께 차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단일화 얘기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세게 나오시고요. 안철수 까라고. 주변에 어느 분이 얘기해도 하여튼 그 참모들은 무서워서 단일화 얘기를 감히 꺼내서 못하는 분위기고요. 또 그저께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문자로 그 뭐 2008년과 2012년 경선이 뭐 부정이었고 결과 자체도 뭐 내보내지도 않았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먼저 강병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네. 이런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문자 내용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합니까? 그 문자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요. 못돼. 자기가 보낸 건데. 네. 그리고 그거를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올렸어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아니 근데 그 당은 새누리당 도와주려고 새누리당 반대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새누리당 확산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지. 아니 근데 새누리당한테 계속 칭찬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새누리당은 페이스북 지기도 칭찬을 하더만. 그리고 공식사가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새누리당은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고 이렇게 공식 페이스북에 썼다가 이번에 사과했다 그러는데. 페북지기가 바뀐 것 같던데. 근데 새누리당도 칭찬하고 있지만 또 우리 변희재 씨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재호가 되는 걸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현호 후보도 새누리당의 확산을 막는데 일조를 한다면은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결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은 고춧가루 뿌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 그 새누리당을 반대해가지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그 박근혜 정권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건 제동을 거는 게 국회의원들의 책무인데 그걸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 나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기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결국에는 국민의당 소속 사람들이 개인의 욕망으로 다 귀결돼 버렸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뜻을 청년뿐만 아니라 좋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그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는 걸로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저는 고현호 후보가 한 5% 정도 이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나오면 사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 15%를 못 얻으면 돈을 못 받아. 맞다, 돈. 자기 쓴 거 다 나가다. 그런데 지금 한 15, 16 나오고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5%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은평 의뢰 여론조사가 오면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2번을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2년 살생부죠. 와주 테이프 박치들 이 작가의 저주.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한참 있었다고 소문난 그 살생부. 살생부. 여기에 총 10명이 등장하거든요. 누구죠? 10명이 등장하는데 7명이 잣됐습니다. 7명이 날아갔고 딱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문수, 이재호, 심재철. 딱 요 3명만 남았어. 나머지 7명은 다 날아갔어요. 10명 등장인물 10명 중에. 누구였어요? 그걸 또 말을 해. 있어. 다 날아갔는데 이제 19대 때 7명을 날렸으니까 20대 때 나머지 3명도 날리는 걸로. 그래서 이재호 의원도 날아가는 걸로. 데스노트 발동. 그러면 이 작가의 저주가 마지막으로 발동해서 꼭. 저도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운동화 몇 켤레 떨어뜨릴 각오로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그 저주를 예. 제가 성사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운동하는 거 좀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봤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 그 자전거. 그 전설의 자전거. 뭐 자전거를 좋아해. 이정현, 이재호 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니, 서민 그러면 코스프레하고. 은퇴하고 4대강 라인에 타고 다니라고 되지. 아, 자전거 사대가 그거 타라고 자기가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어제 항의 후보가 와서 그 이재호 의원과 강병원 후보가 사제지간이다. 예,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그 대성고등학교 89년 졸업생인데요. 그 이재호 의원께서는 그 저보다 한 12년 선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때 한 2년 정도 잠깐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지금 본선 들어왔는데 그 이재호 의원과 저의 대결은 70대와 40대의 대결이고요. 또 6선에 도전하시는 분과 초선의 대결이고 그 대성고등학교 사제간의 대결이라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제자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뒤를 이어서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욕망을 드러냈어. 아니, 난 뭐, 이재호 의원이 할 만큼 하셨잖아. 아, 그럼. 하고, 아니, 본인이 변절해서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으면, 이제는 뭐, 후배들을 위해서 그만 내려도 되지 않을까. 또, 본인 자서전에 썼거든. 나이 먹으면 고향, 경북 영양 내려가가지고, 영양을 발전을 위해서 돕는다고 썼단 지금 말이야. 가시면 되겠네. 지금 딱, 언제가 4% 4년 더 하면 뭐, 어떻게, 뭐, 휠체어 타고 가나? 못 가. 뭐 휠체어야, 이씨. 아니, 지금 가는 게 딱 맞아요, 지금. 지금 딱 가면, 또 우리도 옆 동네잖아.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아니, 본인은 근데 계속 이제, 본인 의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병원 후보가 강제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실 때, 시장이나 이럴 때, 뭐, 강병원 응원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야, 이제 좀 그만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명함을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은요, 물론 이렇게 연배 드신 분 중에 그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겠죠.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 가련동을 저희 구의원 한 분하고 같이 돌았는데요. 어르신 두 분이 편의점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은 지금까지 이재호 의원님을 찍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서 대성고 출신이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이제 좀 이 젊은이가 일할 수 있게끔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악수를 딱 하시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재원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자네를 찍겠네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아버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거셨어요. 아. 그러면서 이거 사인까지 해야 돼? 도장까지 찍어야 돼 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이 지금 한 20년 그렇죠. 해드셨잖아요. 예. 20년. 드셨다가 뭐냐. 20년 동안 은평을이 발전했냐 말이야. 맞습니다. 20년 전과 뭐가 달라 은평이. 은평을은 그 동네 분들이 열심히 해서 바뀌었지. 이재호 관계 없어요, 실제로는. 아니,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한 10년 전에 뭐, 주차 때문에 뭐, 밤마다 싸움 나고 그러는 그 동네라는 데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분이 되신 다음에 그 동네가 또 어떻게 바뀔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와서서 확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은평에는 그건 가장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그 연서시장하고요. 대조시장. 대조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가보면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거. 그쪽 상인들도 그런 토론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가련동이라 그런 뒷길로 가보면은 비어있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저도 정치하려고 하고 있고 뛰어든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고요. 또 지금까지 좀 아까 은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은평의 모습과 지금의 은평이 달라진 것은 뉴타운이 바뀐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련동이나 대조동이나 불광동, 구산동은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단독주택들을 다 헐어가지고 빌라와 다세대가 들어선 것 말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이 나면은 소방차 하나 다니기 힘든 길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을 내다봤다라면은 이렇게 마을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 동네는 차가 잘못 들어가면 강제로 일반 통행이에요. 못 들어가. 그래요.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지금 박주민 후보 공약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 공약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한다면 이런 걸 해보고 해보겠다.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활동을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인 박주민의 프로필? 예, 뭐 어떤 그런 고민들, 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출마를 하면서 만들었던 공약은 3, 4, 5 공약이라고. 3, 4, 5 전에 방금 꿈 그거 네.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건 뭐 강병원 후보도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검사장 직선제. 찬성하시죠? 반대합니까? 아니요, 이제 좋습니다. 예. 국정원 개혁, 아, 좋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좋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진짜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서 야권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이 소선거구제 1등만 그렇죠. 계속 다 해먹으니까 올라와 나싱이잖아요. 맞습니다. 50.1 받고 49.9 받아도 50.1이 다 가지고 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어디 있냐 말이야. 아니, 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뭐 편집해도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지역의 일꾼들로 하시는 분들은 시의원, 구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각 그 단위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행정부의 예산, 예결산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 또 집회의 자유 보장. 아, 나 이런 거 보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이야기해야 되나?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백남기 어르신 다치셨을 때부터 해서 민중총궐기 다 불허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 예. 이건 뭐 박주민의 전매 특허지 네.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 뭐요? 그러니까 민주 박주민만의 공약. 예, 3을 저희가 꼽았고요. 네. 그다음에 4는 민생 공약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앙당에서 했던 청년, 노인,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해서 4로 만들었고 은평 공약은 5로 해가지고 이미경 의원님이 추진하셨던 공약들을 그대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스텝진들하고 더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은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뀐 게 별로 없다 그러고 점점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요. 예전에 뭐 감자국 같은 거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찾아오시는 곳이었다가 오히려 이제 신촌, 홍대 이런 데가 발달하고 일산 이런 데가 발달하면서 그렇죠. 안 오세요. 이상한 낀 동네가 돼버렸어. 낀 동네가 되면서 나가서 먹고 그냥 들어와서 주무시거나 아예 안 들리는 동네가 돼버렸기 때문에 홍대나 이런 것처럼 좀 재밌는 곳,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어떤 인프라나 콘텐츠들을 만들어보자. 전주 한옥마을도 사실 고층 건물이 있는 데가 아닌데도 1년에 1,000만 명 정도 찾아오거든요. 홍대도 뭐 고층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거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좀 더해서 공약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 같은 거, 이건 뭐 노인 편만 아닙니다만, 연세 있는 분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도 또 이걸 또, 할 수 있는 어떤 힘, 역동성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후보들이 좀 이끌어줘야겠죠. 지금도 보면은 약간 빈 땅이 생기면 큰 호텔, 큰 건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 토론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기존에 살고 계신 곳을 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땅이 생겼을 때 큰 건물 짓는다고 주변 상가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공실만 늘어나죠. 네, 사람들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정독도서관 뒤쪽에 있는 여러 한옥집 있는데도 고층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걷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거리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참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은 게 아까 강병훈 후보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조선시대 왕릉 얘기하는데 조선의 왕릉들이 또 거기 네, 주변에 있죠.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산이 있잖아요. 네. 등산로 입구가 있고 좋죠. 자연과 그리고 역사 문화 유산들이 거기에 오롯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꾸미고 잘 가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즐기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잠깐 뭐 감자국 얘기하셨는데 감자국 말고도 많은 맛집들이 많아요. 많았었죠. 뭐 푸드 네. 페스티벌 같은 거 지역에서 열게 되면 그런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그것도 괜찮죠. 컨텐츠지. 엄청나게 컨텐츠는 많습니다. 건데 저는 지금 박주민 후보 그 공약 중에 이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이거 참 마음에 들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낡고 허름한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못 바꾸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헌집을 허무르고 새 골 지기면 더 좀 지원도 해주고 박원순 시장이 이러고 있거든. 근데 그 사업을 좀 확대하면 예. 이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공약 같아요. 예, 이미 지금 몇 개 동네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하면은 그럼요. 예. 원주민들 쫓아내는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그렇죠. 마을을 살려가면서 재개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직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밀고 새로 짓고 이거에 익숙하신 거죠. 그 그래서 도시 재생 시스템을 그리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예, 많죠. 거리가 상당히 많죠. 예. 강병원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 도시재생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평은 그 더 이상 이 부동산 환상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뭐 뜬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미 재개발이 결성이 돼서 추진하시는 것은 제가 능력이 되는 것 이상으로 최대한 돕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최대한 노후주택을 많이 매입해서 마을 곳곳에 공지를 저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녹지를 만들고 그곳에 작은 도서관들을 넣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주거의 공간이 훨씬 더 쾌적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 어떤 분이 그 공약 중에 이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중간에 박석곡의 역을 만들겠다고 오래전부터 공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안 됐거든요. 될 수도 없는 공약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공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6호선이 이 응암에서 그 독바이를 거쳐서 다시 응암으로 거기가 단선이에요. 한 바퀴 돌죠. 예,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거를 복선으로 만들겠고 이거를 다시 송추 의정부까지 연결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미 다 검토를 거쳐가지고 나온 계획들이거든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공약들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주변들을 현혹시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평 세길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은평 세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2인자였던 분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르죠. 그분이 이제 4대강에 22조를 쏟아 부을 때 그중에 정말 얼마만이라도 가져왔으면은 은평이 달라져서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될 수 없는 공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광역 철도 기본계획을 통해서 GTX와 신분당선으로 그 광역 철도로 서부권의 교통을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근데 이런 공약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인데 저는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챙길 수 있는 공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노후주택들 최대한 공지로 확보를 하고요. 또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재명 시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들 가져오고 그리고 이 지역의 청소년 문화센터가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그 박석고개쯤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놀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을 하면은 우리 진관동에 계신 분들, 가련동에 계신 분들, 불광동에 계신 분들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시원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작지만 지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공약들 중심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파방송. 사실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자기 공약 일방적으로 종편 못해 이런 거. 걔네들은 그런 순간 문 닫아야 돼. 걔네들은 한 명 불러서 공약이 민주당 부르면 세전이라도 불러야 돼. 우리는 안 부르잖아. 이렇게 선거 마지막까지 마구 씹으셔도 됩니다. 마구. 남 비방은 안 됩니다. 네, 나중에 그런 자기 자랑을 하면 되니까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 편파 방송의 특징 후원 계좌를 까잖아. 그치. 까주세요 후원 계좌. 예. 민망한 부탁이지만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께만 빚지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강병원과 더불어 맑은 정치. 강병원 후원의 안내. 농협 301-0183-784241 농협 301-0183-7842-41 예금주
강병원 후원에 문의전화 02-389-4533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강병원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평의 새 인물입니다. 기호 2번 박주민. 신한은행 100-031-399-152 신한은행 100-031-399-152입니다. 예금주는요 박주민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고요. 아까 지금 이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후원 내용은 똑같고요. 전화번호는 02-351-4756입니다. 두 분이 아주 흐뭇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사실은 그 두 분이 정치 신인이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또 40대의 나이로서 40대 기수야 이것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출발할 때 마음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달라진더라.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도 달라. 쉽게. 그래서 이제 많이 변하기도 하는데,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 저 두 분이 충분히 당선되리라고 보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니까. 아니, 난 미리 그 전에 여기서 조금은. 난 두 분에 대해서 좀 보장할 수 있다고 난 보는 게,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거리에 변호사로 나서신 분과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셨다가 막노동판으로 나가신 분들이 정치를 했다가 다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할까? 사람 쉽게 안 변해. 이렇게 한번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난 쉽게 안 변한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의 권력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바꿀 그렇지 수 있을 않아? 만큼 강력한 겁니다. 아니, 저 아니, 아까, 그래서 네. 우리 재호 형이 20년 동안 꾹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쉬는 시간에 요 앞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아직까지는 우리 박지민 후보께서 참 순수하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 여성분들이 왔는데 여성분들 몸에 손을 못 매너손이라고 하죠. 공중에 떠서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 역시 여전히 순수하다. 그러면 씨발 나는 막 그냥 넌 쓰레기지. 안 순수한 거냐? 너는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개쓰레기지. 자, 어떻게 좀 다짐이랄까, 약속이랄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지역 구민들 만나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냉담하시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분들은 아예 기대를 안 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자신이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지역 구민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거든요.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꾸민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되겠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게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안 바뀔 겁니다. 예. 그 사적으로 저랑 이야기하면서 정치 오래 할 생각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요? 국회의원 자리를 탐하게 되면은 다선 의원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했다가 난 변호사를 하는 게 더 그 일을 하는데 맞아. 그럼 변호사 가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저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병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은평을 해서 지금 뛰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재호 의원이 5선 20년 독주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은평을 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큰 책무를 좀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새롭게 등장해서 국회의원은 또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들에게도 욕을 합니다. 똑같이 국회에 가면 쌈박질만 할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박과 비박이 있었고 친노와 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에도 그 제가 학생운동 시절 했던 것처럼 양극단을 이제는 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소득의 양극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극화를 더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공동체도 위협을 받고요. 민주주의도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저는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도 인정하고 있고 최경환도 인정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표도 인정했고 안철수 대표도 인정했고 정운찬 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더불어 성장을 해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수 경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세계적인 인식과 우리 정치권 인식이 이렇다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다툴 때는 인정을 하고 같은 해법을 가지고서 진보 쪽에 민주 쪽에서는 이걸 5년 만에 해결하자고 하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5년은 너무 급하다. 10년, 20년은 걸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서 기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늘린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부총리가 어떻게 기간제를 더 늘리겠자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게 고용 유연화라고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우리 평범한 가족들의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집은 다 국민은행 거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나오자마자 다 신용불량자가 돼 있고 나와서 취직도 안 됩니다. 다 알바로 해야 가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 가지고 밥 한 끼도 사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정치권에서 이런 올바른 얘기하면 종북이라고 깔아뭉개고 또 뭐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이런 양극단을 저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3월 30일. 그 얘기를 왜 해? 자, 이제 교수라는 직함은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존나 불러드리겠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이 교수님? 네. 예.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구실 정리했고요. 이런. 책상 빼버렸어요? 아니요, 책상, 연구실 다 정리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소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청하면 뭡니까, 그거? 네. 에이. 소청 기간 동안 이게 해고의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연구실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짐을 좀 남겨놨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학교를 안 나가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 3월 30일 마지막, 네. 상지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잔인한 새끼 저거 진짜. 왜 그거 좀 고통스러워. 우리 이 두 분 같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좋은 세상 오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자르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이번 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국회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해고는 없어져야 한다. 아니 무슨 조 교수를 자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어쨌든 두 분은 출마를 결정한 거는 다른 후보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뽑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뽑아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왜 너를 뽑아줘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내가 뭐 상대당 후보보다는 뭐가 낫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런 점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야겠다든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강 후보님부터 좀 해주세요. 뭐 제 살아온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슬픔에 이겨내고 좀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관성에 머물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생운동 기치를 들었고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최초로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정치권에 가지 않고 다시 직장 생활인의 삶을 살았고요. 청와대에 가는 것도 제 스스로 걸어서 무작정 가서 돕고 나와서도 여의도 정치권이 아니라 다시 건설 노동 일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항상 머물고 싶지 않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에도 새롭게 도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변치 않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들 꼭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행복할 권리를 꼭 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법으로 만들고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예,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옆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거는 바로 정치가 좀 바로 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만들 수 있다,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슴 깊이 좀 품고 있다 나는, 그게 아마 다른 후보들보다 제가 나은 강점이 있다면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방송 어땠는지. 예, 오늘 70년대생의 40대, 처음으로 정치를 진출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부모님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매 학기마다 집에 가서 집이 원주에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이제 집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직 하면서 올라가는 아들을 또 다시 한번 붙들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교수했다고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잘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게 되게 마음 짠하셨을 거란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강 후보님께서는 이제 아버님을 일찍 여의시고 또 어머니께서 고생 끝에 이제 은평구에 자리를 잡으셔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신 걸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또 이제 박 후보님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명함 한 장이라도 돌리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또 심파로 몰아가려고 아니, 그래? 방송 재밌게 잘 나왔는데. 아니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꼭 연관시키는 게 노인폄하 얘기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되바라져 가지고 지네 생각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한 거는 부모님 얘기고 어르신 얘기였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를 이렇게 이런 좋은 후보님들 뭐 나아가서는 다른 야권의 다른 정당들 출마하시는 분들 새누리당 이기겠다는 게 노인분들 살 파먹겠다든지 아니면 다 빨리 돌아가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노인 폄하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두 분 부모님을 보시는 그 다른 분들도 꼭 그런 좋은 마음 많이 기억해가지고 두 분에게 좋은 결과 있게끔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갑의 박주민 후보는 기간 동안 10년 동안 힘들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박주민의 손을 잡아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직까지 더럽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강단만 남아있는 약간 부끄러운 저 손 우리 은평갑에 계신 분들이 꼭 따뜻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어머니 얘기 자꾸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자랑거리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총학생회장도 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이제 효도를 하려도 효도하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 참 가슴 아픈데 은평구에 계시는 그 많은 어르신들 여기 진짜 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효도를 할 수 있게 이 젊은 우리 후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 키워주는 것도 그 지역의 발전에서 도움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를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은평에 사람 그 친구들이 살고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냥 야 뭐 강병원 찍어줘 박주민 찍어줘 이렇게 하지 말고 강병원 옛날에 나랑 직장 같이 다녔어 뭐 이렇게 내가 좀 알아. 박주민 나랑 친한 형이야. 막 하세요. 뭐. 아니, 누가 알아 그걸.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아니 저기 두 분 후보 은평구에 나온 두 분 후보들 되게 효자래요. 내가 그럼 잘 끝나는 거 아는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몰라요. 그렇게 하세요. 나랑 엄청 친하다고 꼭 그렇게 이건 좋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해야, 아니지. 그렇게 해야 찍어주지. 안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또 안 찍을 1번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2번을 찍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끝으로 두 분 우리 EJ 청취자분들에게 뭐 나 뽑아줘 믿는 것도 좋고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뭐 예, EJ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공천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십니다. 그런 걱정하고 응원 단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정말 다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은평에는 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제 20년 독주 끝내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한 분 한 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은평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야 되는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편 여러분, 사실, 특히 이제 이제 소개해준 분들이 당선이 되면, 이제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물론, 역사방송보단,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역사방송보단 재미가 없죠. 후보들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기승전결도 없고,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 않고 해서 재미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한 것도 세상을 좀 바꿔보자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벌써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여기서 출발해 좀 바꾸고 또 1년 뒤에 확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역구 나오시는 야권 후보들 꼭 2번이 아니더라도 뭐 경쟁력 있으면 4번도 찍어줄 수 있는 거죠. 3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들 3번을 제외한 야권 후보들 역사방송에서 얘기하는데 3번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배신자들이야. 예. 3번을 제외한 야권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 펀딩. 제공, 안상보, 강혜숙, 마로마, 한송이, 내 아이 아빠, 이민경, 김미경, 김태영, 청송 사과맨, 사과즙 잘 먹었습니다. 박상용, 이준용, 찬오빠도, 또 주셨네. 안상보, 김동일, 선우상우 사랑해. 오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 낸 박준철 군 축하드리고 박사 따도 이제 다 망할 수 있는데 은평구 살지 투표 잘해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